안녕하세요. 26번째 사지풀이 꿀팁 톡톡 7번째. 큰 틀에서는 26회인데 사지풀이 꿀팁 톡톡에서는 7번째. 자, 오늘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공부로 많은 시간을 보내서 공부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걸로 무슨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어떤 뭐 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뭐 이런 쪽으로 하는가 이외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을 다 생략하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뭐 신부 수업 받는다고 뭐 요리학원에 가서 요리하는 걸 몇 달씩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간단하게 어머님한테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김치찌개 만들고 뭐 장조림 하고 뭐 물김치 정도 우선 안 되면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자, 이것만은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이것만은 꼭 확인하라는데 결혼 날짜 잡기 전에 예비 신랑, 예비 신부, 사주 원국, 사주 원국이란 말에 생각하는 분은 없죠. 사주 원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봤잖아요. 8글자. 태어난 연기둥, 월기둥, 일기둥, 시기둥 4개. 자, 사주 원국과 결혼 정년기. 결혼 정년기라는 건 대부분의 25에서 한 34 정도? 전후. 요런 결혼 정년기 대운에서 배우자 자리. 여기서 배우자 자리라는 일지 얘기입니다. 일지. 내가 태어난 날 요 자리가 일지예요. 요 자리에 형살 유무를 꼭 확인하라는 거야. 이 형살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죠? 요게 자, 이 형을 요 형을 보면은 여기 칼도자가 있죠. 칼도자. 칼과 관련된 거. 형을 내가 집행한다? 주무관이다?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검사, 판사, 경찰서, 군인, 경찰 이런 분들 다 뭐하는 분들이에요? 칼 쓰는 거죠. 상징적인 칼도 있죠. 검사들, 판사들, 뭐 경찰들 이렇게 펜으로 요즘은 다 뭐 컴퓨터로 하지만 그렇게 어떤 하는 행위 그것도 일종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집행과 관련된 거. 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이 원국에서 이 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치고받고 싸움하잖아. 부부싸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형은 뭐냐면 칼이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이에요. 엄청 더 무섭죠. 형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얼마나 성질났으면은 마음이 안 맞고 행동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으면 칼 들고 싸우겠어요. 무시무시하죠? 그걸 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사주에 그게 있으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공부 빨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이제 책이 인연이 돼서 사주 명리학 책을 보시면 형에 대해서 엄청 많이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나서 그 책을 보면 이해가 빨라요. 그걸 안 보셔도 돼. 크게 공부 뭐 많이 하실 거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자, 치고받는 싸움 용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충이라고 해요, 충. 치고받는 거를 이거보다 더 큰 상처,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자, 상처를 주는 작용. 치고받는 싸움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작용을 우리가 형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쉬우면서. 특히 이거는 부부 이성 간에 가장 강은 여기 들어갔어. 부부 이성 간에 가장 안 좋게 가는 가장 안 좋게.
형이 있으면. 자, 안 좋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혼한다든가, 별거한다든가, 뭐 사별한다든가, 사업으로 치면 부도난다든지, 건강으로 얘기하면 뭐, 좀 뭐랄까, 좀 아주 안 좋게 된다든지, 뭐 교통사고 난다든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집중교육할 거는 부부가 되기 전 단계, 예비신랑, 예비신부, 예비신부의 사주에서 요 사주에서 형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형. 그런 걸 지금 처음 들었잖아. 형인지 뭔지 지금까지 몰랐다가 근데 새로운 곳이 이제 자꾸 조금씩 나와요. 똑같은 거 하면 지루하죠. 새로운 걸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 있을 때도 안 좋고, 사주 원국에 쉽게 설명드리면,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지금. 이 모양에서 보면은 두 가지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원국이, 이 결혼 종료기에,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돼요? 얘하고 딱 해서 요렇게 세트가 되죠? 인사신. 그죠? 요렇게 되면, 요걸 우리가 삼형살이라, 삼형. 요게 두 개 모이는 건 이형살. 네 개 모이는 건 사형살. 그러면, 자, 두 개 모인 게 강하겠어요? 네 개 모인 게 강하겠어요? 네 개 모인 게 강하죠? 네 개 모인 경우는 크게 작용을 당하면은 사망을 수도 있어요. 칼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네 개가 동시에 꽂힌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죽을 수도 있고 중상일 수도 있고. 자, 두 글자가 모인 형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글자가 모인 거예요. 진진, 유유, 오오, 해해, 자묘 이렇게 두 글자가 모인 걸 이형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세 글자가 모인 경우가 있어요. 인사신, 축술미, 자묘요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세 글자가 모였다 해서 우리가 삼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인사신해, 축술미진, 자묘유오 이렇게 모이면 이걸 사형살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이게 뭐냐면 각 계절을 시작하는 기운이죠. 계절을 시작하는 봄을 시작하는 거, 여름 시작, 가을 시작, 겨울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계절을 시작하는 요 글자를 우리가 역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역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 글자가 이렇게 다 모인 세트야, 이게. 추석이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 선물 세트로 딱 모아놓은 거야. 요렇게 되면 힘이 강하다는 거야. 자, 요거는 이제 토에 관한 거 모인 거야. 축, 술, 미, 진 요렇게 모인 요걸 우리가 화계라고 하기도 해. 화계. 그다음 요거는 이제 왕지, 도화, 자, 묘, 유, 오 요렇게 각 특성별로 모인 것 요걸 우리가 사형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형살이 형성되면 상당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형살이. 이제 큰 틀은 아시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사주 원국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자, 그러면 이게 여자 사주인데 여기서 보면 축, 술, 미 이것이 배우자 자리죠. 배우자 자리를 포함해서 축, 술, 미 이렇게 세트되어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삼형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삼형살이 있다는 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칼맞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인연이 약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 안에 깔고 있으면 어찌 보면 찝찝하죠. 사주 온 게 그렇다고 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도 없고 이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걸 미리 이렇게 예방하고, 그죠? 미리 내 마음에, 결국 뭐냐면 수양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형살이 있다는 건 성질이 지나갔다는 거야. 그죠? 오직 하면 칼싸움 하는 거 같겠어요. 성질로 막 부엌에 가서 부엌칼 들고 나온다는 거야. 여자나 남자나. 쉽게 설명하면 형살이라는 게. 이렇게 칼이 완전히 삼형살로 되어 있다는 건 성질로 하면 칼부림 난다는 거야. 칼부림. 쉽게 설명하면. 자, 그래서 이 여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냥 무늬만 부부예요. 무늬만 부부. 주말 부부라고 말은 그러는데 무늬만. 각자 떨어져 살고, 또 여건 되면 만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만나고, 안 되면 한 달 있다 만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별거, 이혼, 사별, 사업을 하고 있으면 부도. 그게 이건 원국에 있을 때요. 제가 간단하게 썼지만 이런 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사주 원국과 결혼 정년기에 대운에서 배우자 자리 일지에 형살 유무를 꼭 확인해야 돼. 꼭. 이거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운에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이 형살이 반복되거든. 12년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자세한 건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렇게 왔을 때 잘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거. 약한 경우는 각방 쓰는 거. 그런 식으로. 자, 원국에 있는 경우에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정년기. 자, 원국에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인하고 신. 자, 인하고 신만 있어요. 요 사가 운에서 이게 이제 대운이야, 대운. 10년 동안 이제 왔다 가는 대운인데 이 사람 이 대운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25살부터 34살까지 을사대운을 산다는 거예요. 을사대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사가 와서 얘들하고 결합을 하겠죠. 인, 사, 신 이렇게 해서 삼형살을 만들죠. 이렇게 되면 요 두 개 있을 땐 좀 이게 약하거든요. 좀 약한데 이게 딱 와서 세트를 갖추면은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 정년기죠. 25에서 34살 사이 10년 동안이니까 요때 결혼했다면 이 여자가 이때 결혼했다면 12년 후에 혹은 24년 후에 결혼이라든가 무슨 뭐 별거라든가 어쨌든 간에 또 그런 부부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알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그걸 조절할 수 있겠죠. 어차피 살 바에는. 그래서 저는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종교를 갖기를 제가 권합니다. 어떤 걸 막 관계없이 본인의 인연 따라서 뭐 불교를 가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시든 성당을 가시든 그래서 내가 수양하고 내가 참는 걸 이렇게 몸소 실천하면은요 사주대로 안 사는 거예요. 사주대로 산다는 건 내가 노력을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안 좋다는 거 알면 고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대부분 잘 안 되죠. 자, 남자들 과음하고 그 다음에 흡연하는 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주에서 타고난 거 보니까 폐 쪽이 안 좋아. 폐 쪽이 안 좋다는 거는 금기운이 많든지 아주 많든지 아니면 금기운이 없을 때요 호흡기 계통이 안 좋아요. 면역이 약하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중간에 암 걸리고 잘못하면 조기 사망하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안 고치는데. 그러니까 사주대로 흘러간다는 건 그냥 의식이 없는 정도. 예를 들어서 자기 의지가 없는 거. 의지 없이 살면 사주대로 사는 거고 의지대로 살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주를 배우는 이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주가 있을 때 그걸 봐서 이러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사주 풀어서. 그러니까 사주를 푸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사주풀이 꿀팁이야, 꿀팁. 이거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몇 권씩 읽어서 언제 그거 소화시켜서 이해해서 사주를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걸 뭐 업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 거 하고 내 식구하고 나랑 가장 잘 아는 지인, 친구들 것만 이렇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고 큰 틀에서 한번 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좀 조심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형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 형. 치고받는 싸움을 우리가 충이라고 본다면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형작용이에요. 특히 부부 이성 간에 가장 안 좋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혼, 별거, 뭐 사별, 뭐 사업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 거 알면은 끔찍하죠. 그러니까 내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 알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사주가 얼마나 좋아요. 미래 예측을 해준다는 거예요. 미래 예측. 그래서 제가 내 삶의 사주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야. 내 삶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공부할 때 제가 가끔씩 이렇게 레이저를 비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너무 억울하잖아. 몰라서 내가 당하면.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잠깐 운이 왔을 때 마음이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표를 쓰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어렵게 장만한 집을 담보로 빼고 뭐 주위에 있는 친척 돈을 다 끌어다가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사업할 사주가 아닌 사람이 하면은 100% 망합니다. 네.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도 망할 확률이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이 했다가는 100% 망하는 거예요. 몇 년, 2년 내에. 다 까먹어요. 몇 억은.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는 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원리는. 그러니까 이 형이라는 건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특히, 결혼했는데, 사실 만약에 이혼한다고 하면 가정해봐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내 삶에서, 이혼했다. 그 상처가 내가 의식이 있는 한, 항상 떠오를 거 아닙니까? 네? 그 남자와 그 여자 사이에 난 자식, 또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사이에서 난 자식과의 관계, 정말 머리 아파요. 그거. 상담하시라고 보면 정말 머리 아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울면서 하세요. 자기가 너무 한때 경솔하게 잘못 차려나가면 너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 이성 간에 가장 안 좋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형이란 무엇이고 원국에 있을 때 원국의 일부가 있고 운에서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해버릴 때 형작용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있죠. 행복한 삶으로 제가 자꾸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오십시오. 저는 돗자리 쌤이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